만화인 척 숨어있는 다른 녀석을 찾았습니다. 유튜브 하려면 달라야 해? 아니 그냥 느낀 대로. 네, 저도 리크리에이터즈가 가족 같은 전개에 이해 안 되는 결말이라 생각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짜임새가 묘하게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니 이 만화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의미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했기에 리뷰를 진행하고자 이 애니의 힘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 애니는 우리들의 욕구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는 판타지입니다. 현실에 만화 캐릭터가 나온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하지만 22화라는 긴 하소에 비해 처음에 쫄깃함으로 삼고 있던 만화 캐릭터의 현실화라는 추측에서 7화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과 작가들의 추측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처음에 화려한 전투 만화 캐릭터들의 시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인공과 작가들로 옮겨지면서 처음보다 조금 지루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작가들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작품에서도 필요한 승인력, 독자들의 공감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직접적으로 말이죠. 전체적으로 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독자들의 힘이 필요함과 독자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절망적인 세계관을 또는 자극적인 설정에 따른 고민하는 작가들과 상처 입은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또 독자와 작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작가들끼리의 열등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리크리에이터즈에서는 여러가지 생각 주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독자들. 두 번째, 작가들. 세 번째, 만화 속 캐릭터들. 네 번째, 알타이르. 다섯 번째, 마가네. 글이 현실이 되기 위함이란 책으로서 만화로서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입니다. 즉, 인기, 그만큼의 독자들의 관심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본다면 점점 자극적인 것들을 바라는 독자들의 작가들은 그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만화 속 캐릭터들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산 작가들이 생겨난 것에 대한 질문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한때 유행했던 긴 글로 제목 짓기 같이 말이죠. 물론 예시일 뿐입니다. 작품성과 관계는 전혀 없는 언급입니다. 만화 속 캐릭터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세계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세계는 끝도 없이 불온한가 라고 말이죠. 태어나 보니 세계가 종말하고 있으니까요. 작중에 보면 그러한 세계관인데도 불구하고 독자의 편에 드는 쪽이 있는가 하면 알타이르 편에 드는 쪽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 편에 들지 않는 마가네 쪽도 있죠. 즉, 작가들은 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누구를 위한 자극적인 내용이냐고요. 끝없이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알타이르라는 캐릭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좌절한 작가들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독자들에 의해 재탄생한 14기 캐릭터라는 모순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에 알타이르는 독자가 아닌 자신이 만든 작가에게 진다는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독자가 이래라 저래라 해도 글을 적는 작가가 모든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위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모순이 생깁니다. 독자와 작가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네의 행보는 작품 내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그가 가진 능력 역시 특이합니다. 제가 감히 생각을 말하자면 최근 애니나 만화 관련으로 알려진 만큼 많은 정보가 오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독자들이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작가들, PD, 기획자들에게 오고 있고요. 독자와 작가는 분명 다른 영역인데 인터넷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작가라는 영역이 모호해졌습니다. 실력을 떠나 누구든 각색을 할 수 있고
불만을 쉽게 제기하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보자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애니로 나오는 만화 연출에 너무 많은 것을 관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작품에 대한 여러 요소의 평가는 중요합니다. 단 적정선을 지킬 때 말이죠. 지금은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회사의 도전, 시도까지 막아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이 생긴 것도 모자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타임문처럼 만들어라. 타임문보다 못한의 가치 말이죠.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영화의 평점이 2점이었지만 난 재미있게 봤다와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해드리자면 쥐뿔도 모르면서 뭘 자꾸 지적하냐는 겁니다. 책 한 권 읽었다고 뭔데 지적하냐는 겁니다. 고작 우물 안에 개구리이면서 아무것도 만들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은 영역을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질문으로 그렇게 잘한다면 그 지식으로 스스로의 책이나 이야기를 만든 적이 있냐라고 질문해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기획, 연출 또는 해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냥 독자입니다. 관람객이요. 아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선동해서 못했다, 쓰레기다 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단 우익이나 나치 같은 정치적 또는 나라적 성향은 빼고요. 대부분 시도조차 안 해보고 경험조차 없습니다. 경험조차 없는 사람들이 단순히 보이는 부분만으로 지적한다라는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수술한다면 수술을 받을까요? 물론 그 수술의 실패율은 0입니다. 아마 전 그래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독자와 작가의 영역은 단순합니다. 감상까지가 독자들의 영역, 무언가 쓰고 만들고 그린다가 작가의 영역인데 최근 감상 리뷰, 유튜버나 여러 리뷰들 때문에 독자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상 리뷰를 보고 나서 마치 그것들이 자신의 지식인 양 우월감에 취해서 말이죠. 여기서 좀 더 말해드리자면 스스로 답을 찾지 못했다면 그 후에 자신이 사용할 때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것이지 단지 소름 돋는 리뷰 몇 개 봤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극적인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막아내 거짓말에 거짓말이란 말로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초로 살인을 하는 캐릭터와 동시에 작가를 죽인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할 만큼 작가는 독자들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존재인 것과 동시에 커다란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가진 지식에 의해 끼워 맞추기일 뿐입니다. 지식을 끼워 맞춤으로써 왜 그렇게 이상한 전기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독자인가요? 작가인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느끼는 것이 책이고 만화이고 애니입니다.